2부에서 알아보게 될 것은 직업체험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어 강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처럼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떠한 커리큘럼을 할 수 있는지, 커리큘럼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봐야 할 것은 러시아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러시아어로 알파빗이라고 부르고요. 러시아어 알파벳은 러시아어로 알파빗이라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러시아어를 지칭해서 부르는 알파벳은 루스키 알파벳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 베, 게, 데, 예, 요, 제, 제, 이 краткое, ка, эл, м, н, о, п, р, с, т, у, ф, х, ц, ч, щ, ш, твердый знак, 의, мягкий знак, 유, 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 게, 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음이라고 부르고요. 아, 야, 이, 요, 예 그리고 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 알파벳을 보면 뭔가 발음이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베와 웨입니다. 베는 한국어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비읍 발음을 할 때 하는 그 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V는 확실히 영어의 V 같은 느낌, 이가 입술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V 이렇게 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Z와 Z 차이인데요. 3처럼 생긴 글자가 바로 Z입니다. 영어의 Z 발음과 비슷하고 Z 발음의 경우에는 옆에 밑에 적어 놓으신 걸 보면 아시겠지만 ZH 발음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읒 발음보다는 조금 더 발음이 많이 들어간 Z 발음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옆에 모음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E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G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G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에어 발음과 R 발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P처럼 생긴 것이 러시아어에서는 L라 그럽니다. 흔히 말하는 혀를 굴려서 사용하는 그 르 이런 발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 발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한국어에서 리을, 받침 리을로 사용하는 그런 에어 발음이고 그 외에도 볼 수 있는 차이가 세 발음과 최 발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는 한국어에서 가장 비슷한 발음 체제라면 물론 한국어는 아니지만 외래어의 경우 모짜렐라 이러한 느낌, 스 이런 느낌이라서 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각진 U 모양의 밑에 점이 박힌 이것을 째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어의 대표적인 단어에는 쌀 이러한 단어가 있고요. 쌀은 러시아어로 황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글자는 우리가 최라고 부르는데요. 이 최 발음의 경우에는 발음하기가 쎄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체스노크 이런 식으로. 체스노크는 러시아어로 마늘이란 뜻입니다. 그 옆에 있는 U 사이에 사각진 U 사이에 막대기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쉐, 그리고 옆에 밑에 점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게 쉐가 있고요. 쉐와 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어로 얘기할 때 샴페인 이런 느낌의 쉐는 점이 없는 옆에, 최 옆에 있는 쉐 이런 느낌이고 조금 더 발음이 세게 될 경우에는 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쉐로 시작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발음 샴판스카의 시칼라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샴판스카에는 러시아어로 샴페인이라는 의미고요. 시칼라트의 경우에는 러시아어로 초콜릿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러시아어 알파벳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러시아어를 어떻게 쓰느냐. 대표적으로 러시아어에는 필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기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많은 분들이 제가 러시아어를 배운다는 말에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왼쪽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게 정말 러시아에서 쓰이는 필기체인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은 러시아어 필기체고요. 길게 알아볼 수 없게 쓰인 이것을 러시아어 답안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러시아 수능, 러시아어로는 예게, 예딘스트베니 가스타르스트베니 이그자멘의 약자인 예게, 수능의 답안지로서 제출된 자료고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러시아에서 필기체를 사용할 때 저렇게 필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악필로 분류가 되어서 상대가 읽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필기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데요. 이 필기체에도 정해진 규칙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L 발음이나 E 발음이나 러시아 일반 몇 개의 알파벳의 경우에는
옆에 한 칸을 띄우고 연결이 되더라도 한 칸을 살짝 이렇게 떼서 사용해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고, 이 이외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러시아인들은 읽기 좀 어렵다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어 필기체를 배울 때도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면 그래서 필기체를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은 여러분들이 인쇄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사용하는 그런 일반 필체를 사용하게 되지만, 이후에 러시아어를 배우게 된다면 이 필기체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기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러시아인 상대는 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필로 쓰는 글씨체는 필기체가 권장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러시아인들은 필기체를 쓸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 인쇄체의 경우에는 쓰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필기체는 한번 숙달하게 되면 정말 빠르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러시아에서는 자필로 글씨 쓸 때 필기체를 선호하고 절대적으로 필기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어 필기체 예시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필기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짧은 러시아어 회화입니다. 간단한 러시아어 정도는 익히고 간다면 우리가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 가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얼마인가요? 혹은 러시아인들과 만나서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러시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고요. 원어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러시아어를 조금이라도 한다는 것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겠지요. 하나씩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извините, я приехала из Кореи. Да, нет. Спасибо. Как вас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 Очень приятно. С праздником. До свидания. 이러한 몇 가지 회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이 단어는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가장 정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어고요. 친구가 인사할 때 우리가 здравствуйте 이러진 않습니다. 이제 친구가 인사할 땐 privet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심화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배우는 입장에서 здравствуйте 이것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갔는데 직원을 부르고 싶다. 그런데 직원을 너무 무리하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그래서 손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길을 가다가 러시아인과 부딪혔는데 이제 사과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 извини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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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звините. 러시아어로 죄송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이제 прошу прощения 혹은 простите 이러한 여러 가지 심화 단어들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회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извините 이거 하나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Я приехал из Кореи, Я приехала из Кореи.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굳이 제가 두 가지로 읽은 이유는 옆에 보시면 Я приехал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괄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다. 러시아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는데요. 사람이 말할 때도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여자가 이야기하는 표현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Я приехал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성이 이야기할 때는 Я приехал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상대가 무언가를 제의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단어입니다. Да, нет. 한국어로는 예, 아니요 라는 간단한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대로 무언가를 제의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갈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이 바빠서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그냥 우리가 нет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언가를 도움을 받았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실 때마다 정말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러면
맞는 발음이긴 한데 이게 좀 그렇게 발음이 세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스파시바 이런 식으로. 특히 러시아어에는 강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스파에 좀 더 발음을 세게 두어서 스파시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뜻은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외에 또 블라가다리오 바스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화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걸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수 있는 대화입니다. Как вас зовут? Как вас зовут?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단어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Меня зовут 무엇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Меня зовут 한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도 나눴고 이름도 나눴고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겠죠.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새해라든지 혹은 뭐 러시아의 기념일이라든지, 러시아의 기념일에는 전승기념일이라든가 여성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념일에, 모든 기념일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기념일에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 с праздником, с праздником, с празднико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인이나 혹은 친구나 같이 일하는 분과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서 с праздником 이러면 그 기념일을 축하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제 남은 거 인사를 다 했으니까 서로 이제 갈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혹은 마트에 갔을 때 물건을 다 사고 이제 양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나가는 길에 할 수 있는 말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라고 하는데 회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До свиданиа가 아니라 До свиданя가 됩니다. До свидания.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본적인 러시아어 회화랑 그리고 알파벳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러시아에 관심이 생겨서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신다면 어쩌면 이 자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